이제 앞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주요 여론조사 흐름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발표돼요. 네. 너무 많이 발표돼가지고. 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문 후보가 약간 이기는 거 그리고 완전 동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이기는 지난 주말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3등분 돼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리얼미터 조사는 어떻습니까? 예, 먼저 조사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조사는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국제신문, 영남일보, 전남일보, 중조일보, 한라일보 등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4월 7일과 8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244명을 대상으로 무선 90%, 유선 10%,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1%포인트, 응답률은 9.9%입니다. 예, 저희 이번 조사에서는 오자 대결에서는 지금 이번 주말에 발표된 다른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42.6%, 안철수 후보가 37.2%, 홍준표 후보가 8.4%, 심상정 3.3%, 유승민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 후보가 오차범위 조금 좁혀지긴 했지만 오차범위 밖 5.4%포인트 앞선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오자 대결이고요. 3자 대결도 3자 대결이나 양자 대결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3자 대결 보면은 문재인 45.1, 안철수 40.3, 홍준표 10.1. 이것도 문 후보 오차범위 밖 4.8%포인트 차로 1위고요. 문안 양자 대결에서는 문재인 47.6, 안철수 43.3, 다자 대결이나 3자 대결보다는 좁혀졌지만 그래도 응답자 수가 많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2.1%포인트입니다. 오차범위가. 그래서 이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문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리얼미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지금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거죠? 리얼미터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보통 이제 이번 주말을 지나면은 보통 여러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사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좀 많이 살펴보는데요. 근데 이제 저도 여론조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보통은 숫자부터 보는데 저는 네. 조사 개요부터 보거든요. 네. 그래야 됩니다. 준 전문가가 요즘은. 되어 가고 있어요. 저도. 네. 애초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제 숫자는 나중에 보고 일단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냐. 예. 유무선 혼용이 어느 정도냐. 조사 개요상에 어떤 이례적인 점이 있냐. 네. 이런 걸 보거든요. 앞서 KBS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조금 아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저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일단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무선과 유선의 비율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KBS 연합 코리아 리서치 이 조사를 여쭤보냐면 문 후보가 약간 앞서거나 안 후보가 약간 앞서거나 이런 조사는 여러 번 발표됐어요. 근데 네. 여기는 그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여기는 양자 대결에서는 지금 리얼미터에서는 문 후보가 대략 한 3% 정도 이긴다, 4% 정도 이긴다라고 네. 리얼미터는 조사가 됐다면 여기는 안 후보가 거꾸로 한 12% 이긴다고 조사가 됐어요. 양자 대결에서. 그러면 둘의 격차는 16%. 이렇게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조사 맞습니다. 격차가 난다는 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KBS하고 코리아 리서치 센터 조사 방법을 제가 봤더니 조금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무선이나 유선을 무작위로 이제 전화번호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의 국번에 맞춰가지고 각각 이제 000 4개니까 10,000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 다 생성시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뽑아서 이제 전화를 하게 되는데 이 KBS 코리아 센터 경우를 봤더니 무선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특이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통은 한 1,000개 이상, 보통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1,000개. 7, 8,000개의 그렇죠. 국번으로 전화번호를 생성하는데 여기서는 무선의 경우에 60개의 국번으로만 생성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010 다음에 네 자리 번호가 있죠. 맞습니다. 그걸 다음에 10,000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10,000개 중에 무작위로 또 1,000개를 뽑기도 하고 2,000개를 뽑기도 하고 8,000개, 7,000개를 뽑기도 맞습니다. 하죠. 그래서 그 10,000개 중에는 실제로 우리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 그 번호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그 결번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생성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면 결번이 이제 전문용어로 비적격을 하는데 그것이 한 50% 정도. 그렇죠. 이제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되게 많이. 돌리면 그 중에 절반은 없는 번호예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그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요. 근데 그 숫자도 나오거든요. 비적격 숫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비적격 숫자를 봤거든요. 60개도 굉장히 특이하다? 왜 이렇게 조그맣지 싶었는데 비적격은 더 이상해요. 비적격도 제가 알기로는 10%인가 20% 정도밖에 10% 되지 않아요. 이하예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무작위로 걸었는데 90%는 있는 번호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네. 보통은 절반은 없는 번호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론조사의 기본은 모든 유권자가 골고루 전화를 받을 수 있게 전화번호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7, 8천 개의 국번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60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되죠. 게다가 KBS가 코리아 리서치가 원래 8천 개 사용했던 곳이에요. 맞습니다. 이전 3월 조사에서는 그 정도의 숫자를 사용을 했는데 요번에만 60개로만 추출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질문을 네.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여론조사 기간이 왜 60개고 네. 왜 비적격이 이렇게 낮게 네. 대부분 있는 번호로 나왔냐. 네, 네. 그래서 제가 의심한 것은 의심이라기보다 뭐랄까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90%의 전화가 응답이 되려면 원래 있는 번호, 그러니까 무작위로 때린 게 아니라 있는 번호에 때려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돼야지만 이 정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뭐 의심이라기보다는 의심도 아니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만약에 몇천 개의 국번으로 사용해서 생성하는 경우와 60개를 가지고서 생성하는 경우는 나머지 그 차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체에서 그렇고.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도 네. 문제가 있지만 저는 비적격이 더 이상해요. 아니 무작위로 걸면 일단 네. 절반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국번에서는. 맞습니다. 무작위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생성을 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결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떤 여론조사나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론조사를 보다 보면 그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안 그래서 저는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준 전문가가 맞군요. 자 그렇고 네. 이건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그죠. KBS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왜 60개만 했고 왜 아마 이거는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조금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개요부터 확인하는데 개요 확인하다가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열심히 해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리얼미터가 조사한 게 뭡니까? 요번에는 한 달 정도밖에 그 선거가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론조사할 기간도 2주 남았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만 더 하면 예, 주말이 끝납니다. 예, 후보자들의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나눠지지 않습니까? 계속 끝까지 지지할 사람하고 이제 이후에 좀 바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그 조사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KBS 코리아 리서치 이게 왜 이상하냐 이례적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자가 하나 와가지고 읽어드리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어서 결과가 잘못됐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했는데 네. 그것도 어려운 설명인데요. 뭐 전화 문자가 와서 네, 그렇게 설명을 안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게 정확한 설명이긴 하죠. 네. 네. 자, 어떤 여론조사를 다른 것과 다르게 한 것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충성도 조사요? 예, 사실상 충성도 조사죠. 끝까지 지지하겠는지. 그래서 평균은 끝까지 지지하겠다 한 70% 정도 이상 나왔는데 한 26.8%가 이제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후보마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이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21.7%가 나왔고요. 가장 높게 나온 사람은 유승민 후보의 지지층이었습니다. 54.8%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28.6%가 나왔어요. 한 5, 6% 정도가 문 후보에 비해서 후보로 교체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은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이 상당히 강하다. 결속력에서는 강하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좀 약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항상 해왔던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에 이런 어떤 후보 교체 가능한 응답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수도권하고 영남권 그리고 20, 30대 젊은 층 그리고 학생 이런 쪽이 많이 지금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마지막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 후보의 강점은 결속력이 강하다는 것이고 안 후보의 강점은 그 보수층에서 구도죠, 구도. 네. 반문재인 구도의 힘을 입었다는, 구도는 개인이 끼기 힘들거든요. 그 구도가 강력한 만큼 그 표의 결속력도 강해지는. 네. 그 힘에 올라탔다는 건데,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이걸 보수 후보가 뺏어가지 못하면 이 힘으로 쭉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상 이제 반문연대라는 게 형성되기 어렵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정서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강화가 되고 있다 보니. 그렇죠. 후보가 단일화할 필요 없이. 네. 여론으로 만들어주는 네. 구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분 잡았는데 앞으로 15분 잡아볼게요. 10분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벌써 10분이 갔군요. 네. 지금까지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무선이나 유선을 무작위로 이제 전화번호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수의 그 국번에 맞춰가지고 각각 이제 000 4개니까 10,000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 다 생성시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뽑아서 이제 전화를 하게 되는데 이 KBS 코리아뉴스 센터 경우를 봤더니 무선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특이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통은 한 1,000개 이상, 보통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1,000개. 7,000~8,000개의 그렇죠. 국번으로 전화번호를 생성하는데 여기서는 무선의 경우에 60개의 국번으로만 생성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010 다음에 4자리 번호가 있죠. 맞습니다. 그걸 다음에 10,000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10,000개 중에 무작위로 또 네. 1,000개를 뽑기도 하고 2,000개를 뽑기도 하고 8,000개, 7,000개를 뽑기도 맞습니다. 하죠. 9.9%입니다. 예, 저희 이번 조사에서는 오자 대결에서는 지금 이번 주말에 그 발표된 다른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42.6%, 안철수 후보가 37.2%, 홍준표 후보가 8.4%, 심상정 3.3%, 유승민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 후보가 오차범위 조금 좁혀지긴 했지만 오차범위 밖 5.4%포인트 앞선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오자 대결이고요. 3자 대결이나 양자 대결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3자 대결 보면은 문재인 45.1, 안철수 40.3, 홍준표 10.1. 이것도 문 후보 오차범위 밖 4.8%포인트 차로 1위고요. 문안 양자 대결에서는 문재인 47.6, 안철수 43.3, 다자 대결이나 3자 대결보다는 좁혀졌지만 그래도 응답자 수가 많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2.1%포인트입니다. 오차범위가. 그래서 이 양자 대결에서도 이제 앞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주요 여론조사 흐름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발표돼요. 네. 너무 많이 발표돼가지고. 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문 후보가 약간 이기는 거 그리고 완전 동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이기는 지난 주말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3등분 돼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리얼미터 조사는 어떻습니까? 예, 먼저 조사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조사는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국제신문, 영남일보, 전남일보, 중도일보, 한라일보 등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4월 7일과 8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244명을 대상으로 무선 90%, 유선 10%,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1%포인트, 응답률은 오차범위 밖에서 문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리얼미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지금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거죠? 리얼미터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보통 이제 이번 주말을 지나면은 보통 여러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사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좀 많이 살펴보는데요. 근데 이제 저도 여론조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보통은 숫자부터 보는데 저는 네. 조사 개요부터 보거든요. 네. 그래야 됩니다. 준 전문가가 요즘에는. 되어가고 있어요. 저도. 애초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제 숫자는 나중에 보고 일단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냐. 예. 유무선 혼용이 어느 정도냐. 조사 개요상에 어떤 이례적인 점이 있냐. 네. 이런 걸 보거든요.
앞서 KBS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조금 아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저도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무선과 유선의 비율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KBS 연합 코리아 리서치 이 조사를 여쭤보냐면, 문 후보가 약간 앞서거나 안 후보가 약간 앞서거나 이런 조사는 여러 번 발표됐어요. 근데 네. 여기는 그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여기는 양자 대결에서는 지금 리얼미터에서는 문 후보가 대략 한 3% 정도 이긴다, 4% 정도 이긴다라고 네. 리얼미터는 조사가 됐다면 여기는 안 후보가 거꾸로 한 12% 이긴다고 조사가 됐어요. 양자 대결에서. 그러면 둘의 격차는 16%. 이렇게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조사 맞습니다. 격차가 난다는 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KBS하고 코리아 리서치 센터 조사 방법을 제가 봤더니 예.